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명신 강사입니다. 네, 구역학 박사이고 심리치료학 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다 몰라요. 나를 아는 의식의 단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거의 다 무의식 속으로 전부 내려 누르고 우리는 의식을 조그만 위에 빙산의 일각, 조금 튀어나온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 무의식을 얼만큼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재능을 발휘하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그런 달란트들을 빼내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내가 이런 면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서로 좀 의논도 해가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것이 미술 치료, 미술 상담 치료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나의 무의식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도형심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MBTI나 또 애니어그램, 이런 것들, 아주 수많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헤리의 창이라는 것에 의해서 같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셉과 헬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이름을 플러스해서 만든 창입니다. 그래서 조헤리의 창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셉과 헬이. 네. 그래서 이게 조헤리의 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타인이 아는 나예요. 타인이 아는 나. 내가 아는 나. 내가 아는 나는 공개된 자아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남들이 보여지는 그대로의 나,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나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돼 있어요. 숨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바로 나.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 이렇구나, 약간 외향적이구나, 좀 약간 명랑하구나, 이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아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나입니다. 내가 모르는 나는요, 타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몰라요. 그래서 눈먼 자입니다. 나는 눈을 떴는데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그 신학교 총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미술치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미술을 어떤 주제를 내놓고 이것을 그려봐라 그랬을 때 그 그림을 보니까 그 총장님이 여잔데, 총장님이 아주 고집이 세고 귀를 닫았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 남의 말을 그래도 이거는 물론 아주 100% 다 맞는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이 연구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총장님은 이게 조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절대로 아니래요. 자기는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근데 옆에 남편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아이고 정말 잘 맞네요.
막 이러면서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저기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 왜 그러니까 친구들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데 자기가 부두세라는 걸 몰라요. 그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요런 면들이, 예, 내가 모르는 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 숨겨진 자아입니다. 이거는 나는 아는데 타인은 몰라요. 자, 어떤 거냐?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아, 나의 단점, 나의 숨기고 싶은 점, 나의 성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은 몰라요. 가면을 쓰고 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페르소나라 그러죠? 네. 그런데 가면을 쓰고 사는데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는 화도 내고 막 또 욕도 하고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바깥에서 만일에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사회생활이 안 되겠죠. 자, 그런 면들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모르는 나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 타인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의식 상태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무의식 상태고 이 부분은 전의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의식은. 근데 이거는 아주 의식을 몰라요. 그런데 이쪽이 더 큰 사람이 있고요. 또 공개된 자아가 더 큰 영역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그걸로 읽어보시고 그거를 점수를 매겼을 때 거기에서 나옵니다. 예방 영역에 대해서 공개된 자아, 여기에 대해서는요, 누구든지 그쪽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역의 크기를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창이 넓을수록 좋은 사람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숨기는 것이 많으면 에너지를 그만큼 그쪽에 더 쏟기 때문에 열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많은 거, 내가 숨기는 것이 많을수록 너무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병, 공황장애, 뭐 이런 모든 병들이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나를 오픈하고 솔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병에 덜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병 하면 옛날에는 아주 큰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상담사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아우, 저 사람은 무슨 병이 있대 막 이렇게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활화되어서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상담사를 찾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병은 우리가 병원을 잘 찾아가요. 그쵸? 감기만 심하게 걸렸어도 병원을 가고,
또 배가 좀 아파도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또 혹시 무슨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했을 때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내가 벽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부 에? 벽창으로 그래요. 그쵸. 왜냐면 부부간에 대화가 안 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성 여자, 금성 남자? 그랬었나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남자들은 사리 대화를 해요. 여자들은 감정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심성 대화, 심정 대화. 그러니까 여자들은 감정이 풍부해서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팩트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만일에 이제 여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처음에 이렇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돼갖고 이렇게 이 얘기가 길게 나갑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매점이 결과가 어떠냐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공개된 자아가 클수록 그런 대화의 창이 넓습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만일에 지나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하고 그러다 보면 남의 것까지 참견하게 되고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 좀 경박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알고 있는 나의 정보가 있죠?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압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이상한 행동이나 습관이나 특이한 말버릇이나 독특한 성격입니다. 우리 손주가 있는데요. 손주가 그러니까 어떤 버릇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특이라고 그러나요? 틱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해요. 킁킁거리면 킁킁킁킁 계속. 그래서 그걸 하나 고쳐놨는데 또 다른 동작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막 이걸 한다든지. 자, 이런 거는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무의식 속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모습이 좋지가 않게 보이죠.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기는 모르지만 이제 남들은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처럼요. 그러니까 눈먼 자, 맹목의 영역이 넓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솔직하고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반응에는 무관심해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둔감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감추고 있어서 나는 알고 있지만 남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 가면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멀쩡하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뒤에 가서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이 메말라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폐시킵니다. 자기의 잘못 같은 것을 자꾸 은폐시키고 자기 개방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이 얘기할 때 내 말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고 또 경청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창문에 비유하면 커튼을 쳐서 아주 캄캄한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아주 밤과 같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미지의 세계, 미지의 영역을 활짝 커튼을 열어 젖히고 빛이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부위가, 이 영역이 넓은 분들은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고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자살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꼭 그 문자를 남기든가 아니면 신호를 남깁니다. 아, 그동안 고마웠어 라든지 아니면은 참 즐거웠어 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잘 살으라는 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쉬고 싶어 라든지 이런 식의 사람들이 꼭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교라든지 이런 곳에 그 전화를 하나씩 놔뒀는데 꼭 죽기 전에 그 전화를 건다는 겁니다. 전화가 보이면. 그리고 죽을 것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출동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전화를 끊지 않게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무의식의 의식화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는 다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운 오리 새끼는 미운 오리 새끼일까요? 오리일까요? 뭘까요? 총장님. 감독님 뭘까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미운 오리가 누굴까요? 자기요? 아니 동화 안 읽어보셨어요? 백조 새끼잖아요. 백조. 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백조의 알이 오리알하고 섞여져서 알에서 깨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릴 때 이제 막 깨어났을 때는 오리보다 크잖아요. 백조가. 그쵸? 그래서 그 동료들 자기 형제들한테도 그렇고 계속 치임을 받아요. 얘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자기하고 조금 틀리게 생겼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밀어내고 이제 안 좋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이 미운 오리 새끼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조로 살아야죠. 백조로. 네. 백조로 살아야 됩니다. 네. 나중에는 얘가 혼자 떨어져 갖고 백조들이 모인 무리로 갔죠.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더니 다른 백조들이 잘 왔다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내가 백조로 살아갔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서 아니면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꿔라. 네가 이뤄라. 그래서 아들을 채찍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엄마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죠. 삶이라는 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 너무나 막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거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 효과가 뭐냐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고 남녀의 그 비교가 많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자가 나가서 남자애들하고 같이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제기차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칼싸움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자들은 뭘 해야 돼요? 얌전하게 소꿉장난을 하든지 여성스럽게 바느질을 배운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성스럽게 자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한테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할까요? 나중에 상담을 하고 보니까 왜 그랬느냐,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담이 끝날 때까지, 거의 끝날 때까지요, 자기가 어머니를 미워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거를. 그게 뭐예요? 무의식의 상태예요. 무의식의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내한테 투사가 돼갖고 나도 모르게 아내를 욕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프로이드인데요. 프로이드가 이런 방어기제 또는 무의식의 상태 이런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자, 의식이 요만큼이에요. 사고와 지각. 그 다음에 전의식, 기억이나 내가 저장한 지식입니다. 전의식이라는 게. 자, 무의식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보여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는 두려움도 눌러서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수용할 수 없는 우리 성적인 욕망들. 예. 그러니까 열여자 싫다는 남자 없다고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르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그쵸? 자, 그런 것들을 누르고 또 비합리적인 소망.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데도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런 거. 폭력적
이기적인 거, 부도덕한 거, 이기적, 수치스러운 경험들. 자, 이런 것들을 내놓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다 무의식 속에 우리는 넣어놓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입니다. 이거는 자기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압과 동일시, 부인, 반동형성, 투사, 주지화, 치환, 수항, 승화, 합리화, 고착, 퇴행, 보상.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정신에서 다 그걸 내리 누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이성을 공원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색깔의 풍선을 주고 싶으세요? 빨간 풍선. 빨강요. 또 감독님. 들어가야지 빨간 풍선. 감독님은 노랑. 노랑요. 또 하나만 골라보세요. 파랑 그러면. 파랑요. 네. 우리 감사님은요? 병갑사님. 하얀. 하양? 아, 네. 빨강 풍선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겉으로는 활발해 보이지만 솔직해지기가 힘든 타입입니다. 그냥 맞든가 틀리든가. 아니 그 드라마에 있는 게 그래. 아, 네. 드라마. 자, 파랑 풍선입니다. 적극적이고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이 당신을 어리게 볼 수 있고 또 대인관계가 좋대요. 좋은데요? 그쵸? 노랑 풍선입니다. 빨간 풍선을 건넨 사람과 다르게 솔직해요. 다른 사람보다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시래요. 흰색입니다. 자신에게도 솔직할 수가 없고 자신을 위해서 솔직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자, 이제 좋은 게 별로 없네요. 왜요? 이거 좋잖아요. 이것도 좋고. 네. 자, 이제 지금 앞에 있는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모르는 나라니까요. 남들은 아는데 내가 어떤 그 버릇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남들은 아는데 내가 몰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넓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 두 분은 고칠 게 없어. 어휴. 고칠 게 없어. 아주 그냥 공개된 자아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거냐면 귀를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도 다 잘 들어주고 경청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장점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근데 죄송해요. 총장님은 고집이 세신 거야. 자존심이 강하시고 고집이 세서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은폐한 거지. 겉으로 다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그런 면이 있나 보구나. 왜냐면 이거를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총장님이 직접 풀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아직 청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의 이렇게 하는 얘기를 조금 더 들어야 되겠구나. 네, 이래야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총장님이 나랑 이제 그림 미술 치료를 안 하셨는데 미술 치료에도 싹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 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좀 수정해가면서 고쳐가면서 이제 완성된 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신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